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OECD가 또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2024년 경제 더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어려워질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OECD가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는지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요. OECD가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면서 마치 한참 비가 내리다가 비가 개이는 듯하다 하는 느낌의 사진과 함께 이런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근데 이 9월 또 보고서를 내면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것처럼 confronting inflation,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문제와 싸워야 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잘 잡히지 않는 이 물가와 마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역시 low growth, 저성장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실제 한번 볼까요? 제가 23년 경제 전망서에서 2023년 경제는 리세션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2024년 경제 전망서에서 2024년 경제는 리세션에 더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는 표현을 던졌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이 리세션과 같은 경기 침체나 저성장은 지속되는데 물가라는 문제, 고물가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전개된다. 그러니까 리세션 더하기 고물가인 거예요. 더 나쁜 거죠. 그래서 24년 경제는 안타깝게도 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앞에 말씀드렸던 지난 6월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long unwinding road 라는 표현과 함께 이게 감겨있는 실태래가 점차 풀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비가 막 내렸다가 이제 비가 살짝 개이는 듯하다 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안타깝게도 한 1분기 만에 그게 아니다. 우리는 고물가와 저성장이라는 이런 막중한 과제 앞에 직면해 있다라는 표현의 문구로 바꿔잡았습니다. 수정 전망된 거죠. 결국 confronting inflation and low growth 이 문구를 단어 하나로 바꾸면 그게 스태그플레이션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저와 함께 OECD는 23년 하반기 경기를 실제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24년 경제는 또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ECD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23년 하반기 경기에 대한 판단입니다. 아마도 글로벌 GDP 그로스를 보시면 22년 4분기가 바닥이고 나름 그리고는 23년 1분기, 23년 2분기 바닥 찍고 조금 회복되는 흐름.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었던 6월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실타래가 감겨있는 실타래가 풀리는 기분이다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3년 2분기가 중요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22년 4분기, 23년 1분기까지 나름 뭐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모습이고 100을 상회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인데 근데 글로벌 무역 추이를 보면 23년 2분기 정도가 거의 막다른 길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런 추세를 또 나타내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 이 성장세가 지금과 같지 않고 좀 주춤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OECD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OECD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을 거의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PMI 지수로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나 매뉴팩처링이나 제조든 서비스든 글로벌리 봤을 때 그러니까 제조는 50이라는 기준선을 밑돌고 있고요.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도 나름 회복되는 듯 했다가 서비스마저도 50에 가깝게까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 23년 하반기 경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고요. 그 밖에도 아웃풋 PMI를
각 국별로도 보면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나름 회복되는 듯 했다가 23년 하반기 들어서 좀 꼬꾸라지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면 글로벌 경기가 점차 다시 회복되는 듯한 그런 뉘앙스였다가, 쉽게 말하면 비가 왕창 왔다가 개이는 듯한 모습이었다가 다시 비가 쏟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OECD는 바라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트레이드 인텐시티로 봐도 글로벌 머천다이스, 상품 무역이나 서비스 무역이나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그 인텐시티가 좀 나름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었으나 다시 좀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면 OECD가 봤을 때 여러 지표로 봐도 글로벌 경기가 좀 회복되는가 싶더니 다시 꼬꾸라지는 듯한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OECD는 24년 경제를 진단할 때 24년 경제의 주요 변수들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OECD 보고서에는 Inflation remains too high in most economies.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지속된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보시면 22년 정말 막대한 고물가 경험했죠? 23년 나름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흐름이고 24년까지도 나름 떨어지는 흐름이 보이는 것 같은데 22년에 벌어진 22년부터 23년까지 전개된 강한 하락세에서 이게 둔화된 하락세,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보이는 스티키 인플레이션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헤드라인 물가인 것 뿐이에요. 근데 코어 인플레이션을 본다면 상대적으로 이 떨어지는 정도가 미미하죠. 그리고 앞에 보셨던 헤드라인 물가든 혹은 코어 근원 물가든 상관없이 세계적으로 많은 주요국들이 2%라는 목표 물가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에서 맴돈다 이거죠. 그러니까 2023년 물가 잡으려고 애썼는데 2024년에 진입해도 물가를 채 못 잡은 채 진입하는 거예요. 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4년에 진입하는 모습인 거예요.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이 잡히지 않다 보니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23년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 24년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 비교해 보면 23년보다는 떨어져요. 그러나 24년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여전히 대부분의 나라가 2%라는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 이 물가가 너무나 가혹하게 높다라고 체감할 만큼이니 당연히 물가라는 압력이 경제의 주체들에게 등장하는 것이죠. 계속 물가가 억누르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또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OECD가 진단하기를 지금 최근 들어 물가가 하락한 이유는 식료품 물가가 하락해서 에너지 물가가 하락해서지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가 다시 반등하면 또 역시 도루묵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더군다나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근원 물가 상승률은 크게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가 만약에 다시 반등한다면 다시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 예전의 고물가 상승률, 하이 인플레이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리스크,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물가 잡으려고 고금리를 채택했는데 물가가 안 잡히니 고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금리가 더 장기화되다 보니 borrowing cost, 돈 빌리는 그 비용이 어떻게 된다? 계속 올라간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대출에 의존하고 돈을 빌려 쓰고 타인 자본에 의존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아마도 경제 주체, 기업이나 가게나 정부 할 것 없이 3대 경제 주체가 가중되고 있는 이자 상환 부담을 떠안고 이자 상환 노력을 또 해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 경제를 헤쳐나가기가
어렵고 또 이 고금리 상황에 돈 빌려다가 신규 투자하기가 부담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신규 투자를 위축시키고 또 고용이 장기적으로 새로운 신규 고용 창출이 나타날 수가 없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고물가도 경제에 하방 압력을 주는데 고물가를 못 잡으니까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금리의 압력을 또 받는 모습인 거죠. 그게 바로 고금리의 장기화, 경제 주체들의 더해지는 부담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경제 주체들이 가구가 혹은 기업이 추가적으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 금리 인상 기조가 더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집니다. 물가가 안 잡혔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한단 말이야.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여부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건 차치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의 시점 자체가 더 지연되는 거예요. 미국 기준금리만을 가지고 보더라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24년 상반기쯤에는 금리 인하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하다가 이제 6월도 어렵겠네, 7월도 어렵겠네, 계속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겠다, 금리 인하의 시점은 더 지연될 수 있겠다. 지금으로서 OECD가 바라보고 있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는 24년 연내에 기준금리를 2차례 인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차례 인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반기에 4번 FOMC가 있고 하반기에 4번 FOMC가 있는데 하반기 4번 동안에 2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지연되는 거죠. 만약에 4번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종전에 생각했었다면 상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럴 여지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높은 기준금리를 더 유지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니까, 특히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미국도 그렇지만 유로존과 영국과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미국보다 더 높은 물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기준금리를 채택하고 더 높은 기준금리를 장기간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로피언 주요국들에게 굉장히 가중한 부담을 줍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압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고물가가 장기화되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니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24년에는 그나마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 희망이 꺾여버리는 모습입니다. 세계 경제를 봤을 때 세계 경제 성장률을 23년에는 3.0%, 24년에는 2.7%로 23년 경제보다 24년 경제 성장률이 더 낮을 것이다. 24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그렇듯 주요국 경제가 대부분 그럴 경향성을 보일 텐데요. 인도, 그 밖에 중국, 인도네시아 주요국들이 다 23년 성장률보다 24년 성장률이 더 낮은 경향성을 보입니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국가들은 24년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는 투자 관점에서, 기업들의 신규 시장 진출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나라들을 표적으로 삼아야 될까요? 투자 관점에서도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인도나 또 성장률이 오히려 5%대로 도약하는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기업들의 신규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가계의 재테크 투자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설명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됩니다. 이런 모든 숫자들을 그래프 하나로 표현해 본다면 이 파란색 선을 따라가시면 좋죠. 2020년에 팬데믹 경제 위기 역성장했었고요. 21년에 반짝 반등하는 듯 했다가 22년, 23년, 24년 더 안 좋아집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 경제 위기는 아닙니다. 2020년처럼.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Global growth is expected to remain weak.
세계 경제 성장세가 다소 약하다. 약한 경제 흐름, 그런 흐름을 취약한 경제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OECD가 던진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 성장률 아니고도 G20 국가 중에 선진국들, G20 국가 중에 이머징 국가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23년보다 24년이 더 어려워지는 현상은 매한가지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경기 침체 맞다. 특히 이 OECD에서 이 점선을 그었거든요. 이 점선이 뭐냐면 세계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3% 후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22년부터 3% 후반을 밑돌죠. 그게 바로 경기 침체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제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22년, 23년, 24년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24년 경제 전망서를 막 준비를 마무리했고 24년 전망서에서도 강조할 표현인데요. 정말 24년 경제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실물 경제적으로 23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자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의 면모는 다를 겁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실물 경제의 관점에서는 분명 경기 침체의 모습이 전개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2023년 10월 11일부로 이 경제전망서가 여러분께 발매될 텐데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책을 또 한번 정독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 경기가 어떤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